본능 심리탐구. 본능 심리탐구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이야기를 한번 밖으로 끄집어내 보는 시간이랄까요?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죠.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죠? 그렇죠. 만족 지연 능력. 예,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으로 변주되고 그랬는데 그 마시멜로 실험으로 인한 만족 지연 능력을 오늘 한번 본능으로 진화 심리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지금 먹는지 조금 있다가 먹을 수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실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마 60년대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과자를 앞에다 주고 너희들이 앞으로 10분 동안 이걸 먹는 거를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네. 그랬더니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아이는 홀랑 먹어버리고 3분의 1 되는 아이는 그걸 참아냈다. 뭐라는 통계인데 나중에 한 10년 후에 아이들의 성적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10분을 참아낸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좋았고 참아내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학업 성적이 나빴다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그거를 소위 지금의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만족 지연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험이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다 깨졌습니다. 다. 그래요? 예, 다 깨졌습니다. 왜요? 싹 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가장 근접한 실험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상황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들을 추가하냐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선생님이 그 필기구를 갖다 줄게 아니면 학용품을 장난감을 줄게 마시멜로가 아니라 필기구로 줄게 이렇게 해놓고 한 그룹의 아이들한테는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 학용품이나 또는 장난감을 주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한테는 약속을 안 지켜요. 배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 놓고 나서 그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실험 중에 아마 맨 마지막에 한 실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학용품을 갖다 주지 않은 약속을 안 지킨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킨 그룹의 아이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마시멜로를 그냥 1분 이내에 다 먹어 치워버리는 이 문제를 내어 주었던 그 심리 테스트를 한 사람과의 그 신뢰감이 굉장히 너무 이 실험 결과를 좌우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던 그룹 애들은 7, 80%가 이 10분을 참아내는. 네. 예. 그래서 이게 만족 지연 능력은 여태까지 우리가 아이들의 뭐 참을성, 인내심을 가진 이제 본인의 어떤 개성이나 본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자기네 가정 환경이나 또는 사회 환경, 이런 그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많이 그 좌우된다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밝혀졌죠. 저도 이제 이 실험을 보고 네. 저희 자녀에게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마시멜로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애들은 다른 과자를 해야죠. 네. 그래서 마시멜로로 하니까 뭐 괜찮아. 별로 안 먹고 뭐 다른 걸로 해도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는 맛있는 달콤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욕구를 이렇게 또 막 그렇게 강하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힘들게 참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그것도 옛날 어린이들이 좋아했던 그렇죠. 게 마시멜로가 아마 지금의 미국 어린이들도 마시멜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단 게 워낙 다양하고 많으니까 그리고 워낙 음식들이 풍부하니까요. 요즘은. 제가 먹어보니까 그냥 심심한 떡 같더라고요. 달콤한 떡.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 요즘 과자에 비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약속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라는 문제죠,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가끔씩 봐요. 복권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 또는 막 몇백억씩 막 도저히 평생을 써도 못 쓸 돈을 복권에 당첨됐는데 네. 그걸 뭐 노름과 파티와 뭐 이상한 데 다 파산해버리고 결국은 다시 그지가 돼버리는 사례를 우리가 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복권 당첨이 꼭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권 당첨돼 가지고 또 잘 사는, 예, 계획적으로 잘 살고 주변에 베푸는 사람도 실제로 또 있습니다. 네. 문제는 왜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그렇게 노름에 빠지고 파티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파멸을 해버릴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그 마시멜로 실험하고 아주 밀접한 그래요? 연관이 있어요. 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스타, 우리나라의 스타들도 그래요. 많은 스타들이 이상하게 막 평생을 써도 못 쓸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파산하는 경우를 아주 왕왕 봅니다. 그러게요. 예, 예를 들면 마이크 타이슨, 네. 권투 선수죠. 마이크 타이슨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전성기 때 재산이 한 3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예, 한 달에 1억씩 써도 3천년을 써야 되는, 예. 3천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파산을 합니다. 네. 예, 파산을 해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 예를 들면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약 70, 미식 축구 선수죠. 미식 축구 선수 경우에 78%가 파산 법정에 씁니다. 네. 또 프로야구 선수의 60%가 파산을 한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그 파산해가지고 그걸 또 재산으로 다시 출연하는 뭐 가수도 요새 보니까 나오고 있고, 예, 우리나라 가수들 배우들도 뭐 노름, 의외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업 뭐 이런 걸로 이제 파산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마시멜로의 그 마지막 실험.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환경에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약속과 중요하다. 그것도 어린 시절의 경험. 그렇죠. 그 네. 어린 시절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계속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제2의 애착기. 그러니까 만 한 7살에부터 17살 정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의 뇌 발달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것도 전두엽 발달이. 네. 이 전두엽이 이제 바로 이 만족지원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초등학교 시절이다. 예, 그런 방송을 제가 여기서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예, 네.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재산이 많고 적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미래를 담보받지 못하는 거죠. 미래를. 그래서 지금 다 써버리는 그런 이제 뇌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거를 진화 심리학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네. 빠른 생활사 전략. 빠른 생활사 전략. 또는 느린 생활사 전략이라고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에 어떻게 3천억을 다 쓸 수 있는가? 그러게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대체? 뭐 사업해서 막 파티로 뭐 말아먹고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막 돈을 막 낭비를 하는 거죠. 네. 뭐 옷 같은 것도 상상을 초월하게 막 비싼 옷을 일부러 사고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런 것들, 그 마이크 타이슨이나 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돈을 다 쓴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그 불우했나요? 험한 환경, 불운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슬럼가에서 거의 뭐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고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권투를 배우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세계 챔피언이 된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의 경우를 봐도 그 성장 환경에 그 슬럼가라는 데가 뭐 거기 약속이 지켜지겠어요, 사실은? 안 되겠죠. 전혀.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일단 속이는 경우가 더 많겠죠. 비일비재하겠죠. 그래서 서로 속이고, 그러니까 일단 앞에 있는 번식 자원이 있다. 그럼 이걸 내가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써버리고 먹어버리고 일단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제2 애착기, 제2 성장기, 뇌가 한참 성장할 때 그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모의 관심이 없을 경우에. 그렇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전혀 양육에 관심이 없고, 뭐 보모나 과외 선생님한테 맡겨버리고 돈으로만 아이들 키우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재벌의 2세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그 불안정한 환경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뇌가 이제 빠른 생활사 전략으로 세팅이 된다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진화 심리학은 인간도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식이 제일 중요한 화두예요. 인간의 그 존재 목적이 번식에 있는데 그럼 번식을 하려면 내가 지금 현재의 이 자원, 번식 자원을 지금 쓸 거냐? 아니면 뭐 1년, 2년 참아도 이게 계속 남아 있을 거냐? 이걸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뇌가 어린 시절에 빠른 생활사 전략으로 세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이크 타이슨이나 복권 당첨돼서 다 낭비해버린 사람들, 뭐 또 우리나라의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와 확률로서 보면은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삶을 멀리 보지를 못하는군요. 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니까 일반적인 이성으로 이해하자면 좀 어렵지만 그 진화 심리학이라는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번식, 인간은 그래서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하구나. 지금 당장 써버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도록 어린 시절에 빠른 생활사 전략으로 세팅이 됐구나. 이 사람은 혹시 어렸을 적에 굉장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느린 생활사 전략. 네.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시멜로 실험으로 보자면 이제 만족 지연 능력이 이제 뛰어난 사람. 거죠. 예,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 마시멜로 실험 최초의 실험은 인간에게 참을성, 인내심의 인간의 이런 그런 그 개인의 개성 이런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 환경에 의해서 번식 전략이 다르게 세팅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나 이런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안정된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되는 환경이라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약속이 지켜지는 환경. 네, 약속이 지켜지는 환경. 이런 데서 자란 애들은 내가 지금 약속을 지켰더니 그 미래의 이런 가치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럼 뇌가 이제 그 느린 생활사 전략. 길게 어떤 그렇죠. 지켜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만족을 지연하는 그렇게 뇌가 세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복권이 당첨이 되더라도 이제 뇌가 그렇게 세팅된 사람, 어렸을 때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제 그 복권을 나를 미래를 위해서 뭐 복권 당첨금을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험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꼭 돈이 많고 물론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은 있죠, 사실은. 그렇겠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진화심리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행동이 생각보다 뭐 뇌라든지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었는데 오늘 또 이 마시멜로 실험을 들어보니까 이건 또 어떤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런 걸 좀 어떤 팁으로 생각하셔서요. 우리 자녀들과 상호작용하실 때도 한번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능 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